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국회의원입니다. 네, 어제 3시간여 동안 총회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떤 걸까요? 결의문 채택을 이렇게 국민들께서 보셨을 텐데요. 네. 우선 선명한 정치적 언어가 필요했던 시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동안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저희가 사과도 있었지만 예. 국민의 요구에 좀 더 정치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지선에서 뛰고 있는 많은 후보들도 네. 또 국회의원들도 현장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여러 차례 저희가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론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그러한 아주 명확한 입장이 한번 정리해서 발표해야 된다라고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또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과거의 단절을 통해서 미래로 나가자고 하는 또 하나된 마음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된다.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정당의 의무를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이 내분 사태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좀 모아서 6.3에 승리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후보들을 좀 돕자. 이런 세 가지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내용 중에 앞서 저희 프로그램과 인터뷰한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 이 문장이 명확하게 탄핵 반대에 대한 반성, 또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모호하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 그 방송을 제가 못 들어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비상계엄 잘못됐고요. 또 과거와 단절을 통해서 이 윤어게인이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대표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듣는 말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사실은 의원총회장 안에서도 그 당 윤리위원회에서 내린 제명 조치, 특히 이제 친한계에 대한 제명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 번째 문단에 보면은 이제 지금 대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입장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간 걸로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깊숙하게 논의된 사항들은 아니고요. 네.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여러 가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그런 절차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들이 일부 의원들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건 맞습니다. 네. 지금 명의가 그 의원 일동으로 돼 있어요. 일각에서 왜 당 명의로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아니, 당의 입장은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당의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장동혁 대표는 의총장에서 전혀 발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대표는 주로 많이 들으셨지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어제 의총장에서 장동혁 대표가 결의문에 동의한다는 확답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 결의문에 본인의 이름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당대표도 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임했고 또 전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의원들로부터 충분히 듣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결의문이 발표가 된 후에 지금 공천 신청 접수를 하지 않은 오세훈 시장은 이제 환영의 뜻을 일단 나타냈습니다. 일단 지금 공천 신청이 마감됐는데 추가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면요. 또 오 시장께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또 오 시장님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요구를 해 오셨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공천심사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당에 도움이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주실 거라고 보고요. 네네. 아마 의총 결과에 대해서 공관위원장이 존중하실 겁니다. 또 공관위원장의 목표는 선거에서 이길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고 또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결의문 채택이 됐고 발표가 됐는데 지방선거가 이제 80여일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이 지방선거로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발판은 충분히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과거의 문제나 계엄의 문제가 다 정리됐기 때문에 뭐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노선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네. 뭐 큰 정당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다 다른 각자의 의견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과거의 정리나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당의 그 지선 성리를 위해서 힘이 모아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충남 대전 통합, 대구 경북 통합이 아직 그 결론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김태흠 충남지사도 충남 대전 통합 법안 매듭이 먼저라면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이 선택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김태흠 지사의 판단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행정통합하니까 아마 많이 생소하시고 또 많이 들으셨지만 복잡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네. 이 행정통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재정분권을 할 거냐 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양을 지방정부에 내려줄 거냐 이 두 가지인데 이 재정분권과 권한이양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법인세나 양도세 다 이런 걸 거둘 때 지방에서 몇 프로, 중앙에서 몇 프로 걷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저 4년 내에 1년에 5조 범위 내에서 주겠다 그랬는데 예. 그러면 4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경제가 나빠져 가지고 세수가 덜 거치면 줄을 돈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를 하자고 하는 게 대전충남법에 들어있는 기본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 권한 이양도 지방에서 꼭 신속하게 원스톱 서비스 같은 경우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가 승인 받아야 되고 농림부 승인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니 그 시도지사한테 이 권한을 좀 넘겨달라는 건데 이걸 넘겨주질 않고 할 수 있다고만 해놨잖아요. 대전 충남법은 해야 한다라고 해놨고 네네. 근데 이거를 최초 제안한 게 김태흠 지사입니다. 예. 그러니 아직도 시간이 있다. 저희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네. 국가의 100년 대계니까 정말로 미국이나 일본, 유럽처럼 만든 이 법안을 제대로 만들자.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가지고 4년 뒤에는요, 대전, 충남의 시도지사가 하나로 되는 거 이외에는 지금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여당한테 다시 한번 요구를 하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본인의 입장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행정통합을 제기했던 지사로서 저는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얘기한 거는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지금 통합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지금 이 선택을 두고 김태흠 지사의 선택을 두고 사실은 윤석열 세력과 자련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해 본들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정치공학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김태흠 지사가 방송 쪽에서 여론조사한 거에 앞서는 결과도 여러 개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거야말로 네. 행정통합에 대한 졸속의 입법이라고 하는 것을 덮기 위해서
뭐 내란이니 뭐니 이런 걸 하는데 김태흠 지사가 내란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낼 때 네. 정말로 지역을 생각하고 일국의 수도권 체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 몸부림에 민주당 대전 충남 의원들이 한 사람도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 천안에서 하고 난 이후에 서둘러서 했는데 정말로 지방자치를 기본 정신을 안다고 한다면 네네. 재정분권하고 권한 이양이 없는 지방자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그랬잖아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해야 하고 대통령께서도 6대4 정도는 이 세금의 비율을 조정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6대4라고는 비율이 전혀 없는데 어디에 어떠한 세금을 어떻게 나눠서 지방하고 쓰겠다라고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선거에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동의할 수가 없고 예. 그거야말로 행정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해놓고 안 되니까 이거를 뭐 내란이니 뭐니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려고는 정말 나쁜 정치의 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본회의 12일까지 통과를 해야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전에 가능하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간표인데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민주당과의 협의 그리고 협의를 통한 합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안은 이미 다 발표가 돼가지고요.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에 대한 비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여당이 조금만 저희 양보할 의지도 있습니다. 법인세 50대 50이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6대 4가 됐든 3.5가 됐든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집안에 살림을 하는데 엄마나 아빠가 나가서 벌어오는 돈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살림도 생활비로 얼마 쓰고 저축 얼마 하고 할 거 이런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지방 살림을 하는데 중앙에서 주는 돈만 그는 가지고 살림하라 그러면 줬다 안 줬다 이럴 수도 있고 적게 줬다 많이 줬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방 살림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제도화해서 법으로 만들자고 하는 건데 왜 반대를 합니까? 전 그래서 지금 시간도 네네. 얼마든지 이거 1시간 정도만 협의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네. 왜 이걸 안 하면서 무늬만 네네. 행정통합이고 지방분권하자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는 이게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국가의 100년 대계의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 법을 이렇게 광주 전남법 통과시켜 놓고 나서 네. 문제가 있으면 보완 입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 자체가 졸속으로 했다고 하는 걸 본인들이 실토한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걸 본래 취지로 들어와서 네. 함께 협의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네. 만일 12일 시한까지 통합이 안 되면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기존대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언제든 지금 안대로 통합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요. 이거는 국가의 100년 대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되더라도 네네. 정말로 지방분권을 원하면 네네. 언제든지 이 선거 끝난 이후라도 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 혹시 예. 그렇다면은 이제 선거 이후에 뭐 논의가 다시 시작을 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요. 이제 그런데 이게 국가의 100년 대계 문제가 됐습니다. 예예.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원래는 대전 충남이 제일 먼저 낸 법안인데 네. 광주 전남도 저희 법안하고 거의 유사하게 냈어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네. 대구 경북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조금 뭐 특약사항, 특이사항 같은 경우 한두 개를 더 넣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 이게 국가 대개조적인 문제가 됐는데 네네. 아니 대구 경북에서 그렇게 해달라 이거라도 좀 그냥 광주 전남처럼 대구 경북도 해달라는 것도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특정 지역에
신세진 지역에 정말 돈을 일시적으로라도 많이 주겠다라고는 선거 공약이라는 거예요. 집권 여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를 전체로 놓고 네네. 균등하고 정말 이 지방 자치에 맞는 정신에 맞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지요. 네.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서울, 경기 또 그 외 지역에서 사실 지금 여론에서는 국민의힘이 열세에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제 이제 결의문까지 채택을 한 상황인데 아, 표심을 잡기 위해서 민심을 잡기 위해서 당 지도부에서 어느 부분부터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어제 이제 결의문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또 미래로 가기 위한 야당의 몸부림을 이렇게 보실 거예요. 네. 앞으로 그거에 맞는 여러 정책이 됐든 당의 쇄신이 됐든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여러 그 다음에 스텝들이 이어져야 될 거고 네. 또 현장에 있는 후보들이 또 절절하게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 근데 그 공천을 신청한 곳들이 대구, 경북은 많은데 기타 지역들은 굉장히 적은 그런 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좀 타파할 무슨 묘안이 있을까요? 원래 야당이 되면 여당하고는 좀 틀리게요. 네. 많은 인재들 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요. 예예. 야당의 선거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많기 때문에 네네. 뭐 여야가 이렇게 서로 바뀌고 하는데 야당으로 가면 예.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민주당도 네. 강세 지역은 예를 들면 호남 지역이라든지 수도권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하는 인재들이 많이 몰리고요. 네네. 또 이제 영남 지역이라든지 강남 같은 경우는 또 민주당이 덜 몰리지요. 그거는 여야가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네네. 뜻있고 또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후보들을 더더욱 발굴을 해서 저희 당으로 모셔오는 일이 또 당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앞서 그 결의문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일부에서 이제 당내 국민의힘이 이제 분열이라는 그런 모양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뭐 인물난을 넘어서서 구인난이란 말이 나올 정도까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아주 경쟁력 있는 그런 후보자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마당에 지금 당 내에서 일각의 그 제명이라든가 징계를 놓고 벌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봉합하자는 취지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박수영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일종의 휴전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더 이상 내부를 향한 거친 언사나 비난은 멈추고 모든 총구를 이재명 정권에 돌리자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지금 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봉합하려는 수순으로 가고자 하는 또는 가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생각, 의사가 있으실까요, 의원님께서? 어제 박수영 의원께서 아주 옳은 그런 대안을 잘 내주셨고요. 네. 아무래도 이 정치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감정적으로 이게 접근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큰 이벤트를 놓고 또 당이 하나로 묶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박수영 의원께서 그런 제안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적절하다고 지금 평가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 징계를 받은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징계 철회뿐만이 아니라 윤리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본인한테 달려있는 문제들이니까요. 당이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에 맞는 그러한 판단들은 본인들의 몫이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네. 지금 그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전재수 의원 출마설이 가장 유력한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부산 재보궐선거 출마를 검토한다는 그런 보도가 또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에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대표 문제야 본인이 지금 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보고 있으니까 네. 어떠한 정치적인 플랜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본인이 승부수를 던져서 승산이 있다고 그러면 던질 것이고요. 네네. 승산이 없다고 그러면 본인이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한 대표는 당에 돌아온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당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아마 판단을 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부산 쪽 같은 경우는 한 대표가 승부를 걸기에는 쉽지가 않은 지역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네. 지금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 그 국민의힘 소속의 박형준 시장이 여러 조사에서 좀 가상 대결에서요. 좀 밀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중요한 지역인데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당이 과거의 문제로부터도 이제 좀 벗어나고 네. 새로운 활기가 이렇게 솟아나고 또 많은 그동안 당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던 분들이 당의 변화를 통해서 힘이 모아지면 새로운 그런 여러 흐름들이 또 저는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현장에서 뛰고 계신 많은 분들이 기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네. 시간을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사법 3법에 이어서 지금 검찰 개혁의 하나로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3월 국회에서 지금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에서 지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안을 놓고 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또 수정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법 수정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공소 취소를 왜 합니까? 그 공소 취소를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떳떳하면 재판받으면 되는 일이에요. 네. 오죽하면은 한겨레에 그 논설 실장을 하고 하신 성한용 논설 전 의원께서 네.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고 행정부 수반이다. 네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면 네. 국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음. 이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냐 이렇게 썼습니다. 음. 그러면 떳떳하면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밝히면 되는 일인데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것은 사건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여기에 국정조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요.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에 이게 명확한 모든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정치 공세로 분위기를 몰아 잡아가지고 재판을 아예 취소시켜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임기 후에도 재판을 안 받게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개인의 문제를 취소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X에다가 3월 7일 날 올리셨습니다. 네네.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대통령이 되셨는데 네네. 국정의 최고 책임자께서 나의 재판을 공소 취소한다라고 그러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정말로 국민한테 본의 안 되니 내가 떳떳하게 이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니까요. 네.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 네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그러면은 이걸 저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거를 집권 세력이 민주당이 그 행간을 읽고 공소 취소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지요. 어떻게 국정조사를 하고 공소 취소에 집권당 의원들이 100여 명 넘게 모임을 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합니까? 지금 사법 파괴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법 왜곡죄를 비롯해서 사심제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사심제에 대법관 증언회까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 이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네. 이러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기소가 되어 있는 것을 공소 취소하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민주당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사법 3법에 이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공소청법, 중수청법도 3월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럴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에선 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실 생각이실까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그나마 국민한테 알리는 게 필리버스터입니다. 그것도 24시간 지나서 중지시키고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못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다수당 정도가 아니라 절대 의석을 갖고 있어서 뭐 모든 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통령의 공소도 범죄 혐의가 돼 있어서 기소되어 있어서 재판받는 것도 취소시키는데 굳이 이거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법안 줄 만들으십시오. 민주당 마음대로 한다라고는 법안 만들면 모든 거 다 될 일을 뭐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국민을 속입니까? 저는 더 솔직하게 아예 그냥 법안 줄 만들어서 민주당 마음대로 한다. 전 그 법을 만드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그냥 집권 여당으로 다수당으로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법으로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정말 소수의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알아주시고 국민들께서 견제해 주시는 것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지금 주한미군 전력 차출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위 차원에서 이 내용 점검하실 생각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이거를 지난주부터 저희가 상임위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 장관의 일정하고 또 이게 장관의 일정이 방산물자 수출과 관련되는 외교적 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일정 때문에 서로 조율상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간에 지금 여야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잡는 거를. 그렇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여러 그 방어적 자산들이 우리 안보하고 직결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또 동맹의 현대화나 주한미군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저희가 일정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가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